2025년 3월 14일 오늘 금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개헌 사태가 100일이 지났는데 100일하고 하루 지났나요? 이틀 지났나요? 우리 국가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할 텐데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관세 폭정을 보니까 정말로 한국은 기발한 시기에 그 유탄을 지금 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 가장 가까운 우방인 카나다와 멕시코, 파나마, 덴마크 속된 말을 다 조졌잖아요. 덴마크, 그린란드도 미국이 가져야겠다. 파나마, 운하도 그건 이미 트럼프가 아마 거의 가지나 다름없이 됐나 봐요, 미국이. 그 다음에 카나다와 멕시코를 아주 그냥 목을 신나게 조르고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뭐 할 것 없이 유유라든가 오히려 중국은 계속 뭐 트럼프 이전부터 미국이 아주 그냥 속적으로 여기고 있지만은 중국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든 나라들이. 일본도 바로 이시바 시게루가 쫓아가서 그냥 뭐 황금 투구인가요? 뭐 가지고 가서 막 선물하고 막 그리고 또 방위비 올려주고 막 그리고 해서 막 알랑방을 깼는데 그거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일반 독이죠. 토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관세 물리는 게 뭐 철강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값이 물려버리면은 나라 다 마찬가지죠. 그냥 품목 정해서 해버리면 뭐 거기서 누구 빼고 누구 넣고 이런 게 없죠. 예산값이나 빚을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트럼프가 잘 사용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2억을 받을 게 있으면은 뭐라고 하면서 청구하냐면 4억을 빌려줬다고 그리고 이자가 1억이다 해서 5억을 청구를 해요. 트럼프식으로 말하면 미치광이 저법인데 내 말이 아닙니다. 트럼프 말은 자기 수법을 미치광이 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게 하는 거죠. 채무자가. 그러면 채무자가 부랴부랴 쫓아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원금이 1억인데 무슨 뭐 4억에다가 막 이자가 1억이라고 하니까 5억이라고 하니까 그 괜찮겠어요? 막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날 거 아닙니까? 쫓아가서 만나면은 있는 거들은 피우면서 만나줘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얼마 지금 갚을 수 있냐 그러면은 당연히 뭐 갚을 수 있으면 뭐 문제도 없었겠죠. 그러면 네 채들은 능력을 얼마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뭐 우선 한 1억은 마련할 수 있겠다. 그러냐? 그럼 1억 주라. 그럼 딱 받고서는 뭐 원금 그 2억이야. 맞아. 2억 확인해 줄게. 근데 2억에서 1억을 차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차감해 달라 그러면은 그럼 다 갚아 그럼 2억. 그 1억 우선하고 1억 나머지 갚으면서 그럼 다 하는 걸로 할게. 이렇게 하고는 다시 또 시간 지나면은 그때는 또 이제 독촉 안 하다가 시간 지나면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4억이다 5억 달라. 원금 4억이다. 이자 1억 달라.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저번에 1억 줬잖냐. 그때까지 이자다. 다시 1억 또 새로 이자가 생겼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채무자 어떡합니까? 속된 말로 돌아버리죠. 그러면 어떤 채무자는 이제 다른 데 차라리 어떻게 빌릴 수는 빌려갖고라도 그 원금을 빨리 갚아보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계속 같은 수법이 다 같으니까. 그게 이제 빚을 잘 받는 방법이죠. 사실 트럼프 아버지가 처음에 그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임대업 할 때 트럼프가 쪼만했을 때 그 임대료를 받으러 다녔다고 그래요. 돈 받으러.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렸을 때부터 그 돈 받으러 다니는 기술이죠. 자기가 말해요. 자기는 그렇게 받으러 다니면서 기술이 늘었다고. 그게 자기 미치광이 전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서 뭐 행패도 부리고 그랬을 거예요. 뭐 안 봐 비디오인데. 근데 사실은 그게 트럼프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뭐 아이디어 까치도 아닌 거지만 사실 반세기 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큰손 장영자가 써먹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2억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2억짜리 견질어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억을 빌려주면은 2억의 견질어음을 받아요. 견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벌모로 잡으면 인질이라고 그러죠. 어음을 이제 벌모로 잡으면 견질어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2억 빌려주고 그런 만큼 2억짜리 견질음 받고 이렇게 해서 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가 2억 갚으면은 2억 이거는 줄게. 쪽지는 도로 돌릴까 걱정 마라. 그러면 돈 봐서 얼마나 급하면 빌리겠습니까? 그거 믿고 이제 빌린 거죠. 견질음 맡기고. 그럼 똑같이 나중에 이제 1억 붙여가지고서 5억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버린 거죠. 사실은 트럼프가 쓰는 방식이 이미 4, 50년 전에 장영자가 쓴 방법이고 지금도 불법 대부업자들이 써먹던 방법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1억 갚으면 항상 그거는 이자였어. 원금 아니었어. 원금은 그대로 남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반복하는 거죠. 또 5억 그러면은 1억씩만 갚은 게 10년 갚으면 10억 아닙니까? 그래도 5억은 남는 거야 항상 원금이. 그러니까 불법 대부업자 보면은 100만 원 빌렸으면 갚은 게 1000만 원인데 남은 게 무슨 5천만 원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계산법이에요. 그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장영자가 써먹어도 이제 그 세고 말았는데 그거를 장영자도 아닌
세계의 대통령이기도 과언이 아닌 트럼프가 써먹는 방법인데, 거기에 캐나다가 지금 아주 넌대를 내고 있고, 멕시코가 그러고, 이시바 시게루가 저번에 쫓아가서 막 황금 투구 갖고 알랑방 끼고 막 그냥 아양 떨고 뭐 국방비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고서 돌아갔는데 다시 마찬가지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제일 손보고 싶었던 데 어디였냐면은 그 중에 한국이 끼었던 거죠. 한국, 왜냐면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선거전 때. 한국에 중한미군 28,000명인데 맨날 4만 명, 4만 명. 말했잖아요. 2억 빌려주고 4억 빌려도 한다고. 늘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무역 우리의 대미 흑자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국에 대한 적자가, 미국이 대한 적자가 엄청나게 많다. 막 부풀려가지고 5배인가 부풀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상본부장이 가서 앵변이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알리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리러 가나 마나. 그리고 윤석열이가 만약에 탄핵 안 돼가지고서 이시바 시게루처럼 트럼프 만났으면 어떻게 쓸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시바 시게루 황금 투구고 뭐고 준 것 그냥 다 그냥 밑바닥도 박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도로 남았으니까 통상 문제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젤렌스키고 한국의 윤석열이고 전부 잡아다가 막 족치려고 그랬는데 그 젤렌스키도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막 이시바 시게루도 왔다 가고 프랑스 마크롱인가요? 다 만났잖아요. 다 만났는데 뭐 전부 다 달라진 거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들어줄 것처럼 그게 이제 돈 받고 예상비 잘 받는 사람들이 그 월급 바꾸는 그런 건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다 했는데 한국은 이게 무슨 장기 결석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것이 무단 결석은 아니고 알잖아요. 완전히 그냥 멍들하고 피용원에 처박혀가지고서 결석을 하니까 이거 델러 두들겨 펼 수도 없고 조질 수도 없고 트럼프 미치광이 전법으로 한 방 먹일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딱 구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차기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현재 다른 우방국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방들이 이시바 시게루처럼 그렇게 한물 켜다가 밑바닥 중에 물 붓는 경우도 보고 거기서 배우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당하는지를.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지금 뭐 최상목이라든가 통상본부장이 가서 뭐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뭐 대미 흑자 별거 아니고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2억 빌려주고 5억 받을 거 있다고 갚으라고 독촉장 보내면은 쫓아오면은 뭐 갚을 수 있는 데 가지고서 1억 갚을게 그러면 주라고 딱 받아놓고 나서 한 달 동안 조용히 있다가 다시 또 5억 청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저번에 줬잖냐 그러면 그것은 그때까지 이자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식이에요. 트럼프가 이시바 시게루한테 했던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이가 갔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최상목에 가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요. 마침 우리는 무단 결석이 아니고 이유 있는 결석이니까 차라리 트럼프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서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당하는가를 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잘 봤다가 거기에 탁탁 맞게 내치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트럼프의 그 미치광이 전법에 다 먹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했던 겁니다. 지금 이 관세 전쟁이요. 이게 지금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멕시코나 캐나다가 어떻겠어요? 처음에 계속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될 것 좀 있잖아요. 한 달 뒤, 2달 연장, 또 연장. 근데 뭐냐면 항상 트럼프는 연장을 해도 이런 식이에요. 한 달 연장, 2달 연장.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억 청구해가지고서 1억 가지고 1억 받고 다시 또 5억 또 청구하면은 저번에 줬잖냐 하면은 그건 지난번 이제라 그 방식이에요. 자연자가 반세기 전에 40, 50년 전에 써먹었던 방식, 지금도 대부업체에서 쓰고 있는 방식, 그 방식으로 세계의 대통령이 천하의 미국 트럼프가 쓰고 있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정부가 앞으로 들어서든지 그런 것을 잘 구경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각국에 프랑스 독일 EU라든지 또는 일본 이시바 시게루라든지 또는 젤렌스키라든지 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그쪽에다 어떻게 하는 걸 잘 보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결말이 지금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는지를 보라고요. 보면서 가장 최적의 안을 트럼프의 약점이 있을 테니까 그 약점을 잘 찍어서 맥을 짚어도 제대로 짚으셔야 될 것입니다.